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 김정입니다. 정말 오늘 오랜만에 날씨가 정말 좋아요. 거의 한 3주 동안 시승차를 받을 때마다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오늘은 정말 이 쾌창한 날씨 속에서 이렇게 촬영할 수 있어서 정말 약간 하늘한테 약간 감사의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져온 차량 캐딜락 중에서도 가장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XT4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외관 중에서도 먼저 정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유니크하다, 또 독특하다. 멀리서 봤을 때도 굉장히 모든 사람들의 약간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선 램프인 것 같아요. 램프도 보통의 이제 가로형 램프가 아니라 이 앞쪽 팬더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범퍼 하단까지 내려오는 약간 폭포수처럼 이렇게 쫙 내려오는 디자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LED 타입 프로젝션 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도 이 크레스트 그릴, 이 방패 문양의 그릴이라 그러죠. 이 그릴이 이 안에 있는 이 캐딜락 로고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좀 더 앞에서 봤을 때도 좀 더 견고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리고 보닛을 보시면 보닛도 쭉 갔다가 확 올라옵니다. 그래도 굉장히 근육, 약간 벌크업된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범퍼 하단에도 뭔가 밋밋하지 않게 이렇게 다크 플라스틱으로 마무리해서 좀 더 앞에서 봤을 때 스포티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시승차를 받은 모델은 이 XT4 중에 스포츠 트림으로 단일 모델로 지금 국내에서 판매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도 어떠한 유니크함을 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서는 그런 전면에서의 그런 유니크함, 그런 독특함과는 달리 굉장히 저는 약간 심플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타이어 사이즈를 보시면은 245, 45R 20인치 휠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이 휠이 20인치 같지가 않아요. 좀 더 작은 19인치, 18인치로 봤는데 자세히 보시면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서 SUV다운 그런 높이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차의 길이 같은 경우는 4,595m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610mm이고요. 그리고 너비 같은 경우는 1880mm,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실내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이 축간거리는 2779mm로 이제 경쟁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뭐 BMW X1, 그리고 벤츠 GLA, 그리고 제네시스 GV70과 비교해 갔을 때 그 중간에 지금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에도 굉장히 하이글로시를 많이 썼고 밑에도 하이글로시로 마감하고 그리고 다크 플라스틱으로 마감해서 그 스포츠 트림에 맞는 굉장히 그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도 이 앞에 팬더부터 이렇게 쭉 뒤로 이어지고 있어서 옆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견고한 이미지를 같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측면에 이어서 후면으로 넘어왔습니다. 후면에서도 그 독특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거대한 스포일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와이퍼가 보통 여기 위치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위쪽으로 숨겨져서 뒤에서 봤을 때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독특한 점은 바로 이 리어 램프인데, 리어 램프가 이 C필러 끝부터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까지 파고드는 L자형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그래픽도 이 안쪽 위에서부터 길게 이게 쭉 이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전반적으로 딱 봤었을 때는 여기도 굉장히 각을 지고 굉장히 볼륨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 리어 윈도우가 굉장히 빠르게 꺾인 모습인데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또 골고 주고 또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기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도 이 차체 크기 대비 좀 더 볼륨감 있고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차명은 이 램프 위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올휠 드라이브 사륜구동을 의미하는 AWD는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으로 눈을 돌리면은 이 듀얼 머플러가 자리 잡고 있어서 뒤쪽에서 봤을 때도 이런 볼륨감에 이어서 굉장히 좀 잘 달릴 것 같은 이미지를 지금 뒤에서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외관의 설명에 이어서 다 실내 주행에서 어떤 느낌을 보여줄지 여러분들에게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반적인 실내에 딱 들어왔을 때 느낌은 아무래도 이 차가 이 쉐보레 GM의 고급 모델, 프리미엄 모델답게 실내 이런 마감 소재라든지 굉장히 고급지게 잘 마무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쉐보레 차들을 보면은 전반적 이게 내부 소재 마감을 할 때 굉장히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데, 이 캐딜락 같은 경우는 다 가죽으로 다 마감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졌을 때도 그렇고 봤을 때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그 중간중간 이제 리얼 카본 소재를 섞어서 이 차가 프리미엄 브랜드다라는 거를 이제 이런 소재에서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스티어링 휠의 감각도 굉장히 부드럽고, 이런 가죽의 느낌이라든지 이것도 이렇게 피부가 닿았을 때 뭔가 약간 이질감이 든 게 아니라 굉장히 천연 가죽이 적용이 되어서 굉장히 부들부들한 느낌이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도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기엔 좀 아쉬운 이게 아날로그 방식의 계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그 우측으로 눈을 돌리면은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스플레이가 8인치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제 현대기아차를 보면 뭐 11.3인치, 뭐 벤츠도 뭐 14인치 그런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 추세와는 좀 맞지 않는 그런 8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저는 아쉬운 부분이고, 그러나 이게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런 계기판의 시야라든가 그리고 이런 인포테인먼트의 시야들은 굉장히 나쁜 편도 아니고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특히 이 모니터가 살짝 눕혀져 있어요. 그래서 운전석에서 앉았을 때 내비게이션을 이게 볼 때 굉장히 시야가 좋고요. 화질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이런 반응 속도 또한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차에는 4기통 가솔린 2000cc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터보차저 기술이 들어가서 최고 출력 238마력, 그리고 최토크 35.7kg 포스미터의 성능을 발휘하고, 그리고 여기에 자동 9단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가속을 할 때 이 기어비가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뭔가 울컥거림이라든지 뭔가 덜컹거린다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이 초반 이제 토크가 1500에서 2000rpm 또는 속도가 40에서 60, 80 이렇게 넘어갈 때 이 변속이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쉐보레만의 그런 주행 안전성이 더해져서 좀 더 초반 주행할 때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밟으면 밟은 대로 나가진 않지만 살짝 1초 정도의 살짝 렉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출력이 238마력이고 토크가 거의 35에 가까운 토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뭔가 불만족스러움이나 그런 뭔가 부족함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브레이크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약간 단단하다고 해야 될까요? 밟을 때 힘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됩니다, 발에. 그래서 제가 이게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 차가 그렇게 세팅이 됐나? 라고 생각을 해봤고, 아니면은 이 차가 지금 시승차로 받은 모델이 2200km 밖에 안 뛰었어요. 그래서 길들이기가 좀 덜 끝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반에 길들이기가 끝나지 않은 이 차를 샀었을 때 여성분들이 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좀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다리에 좀 무리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거나 또는 이렇게 브레이크 제동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훌륭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승차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쉐보레의 그 안정감이 그 고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캐딜락이 고급 브랜드잖아요. 그만의 좀 부드러움이 가미된 그런 좋은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트의 착자감도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몸을 감아준다라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마사지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5,500만 원 이런 차급에도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사지 시트를 작동했었을 때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의 마사지를 제공해서 뭔가 피로도가 쌓였을 때 딱 그 피로를 딱 적당히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마사지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차에는 주행 모드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2륜으로 주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4륜 모드, 그리고 4륜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 모드가 있고,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2륜 모드로 계속 주행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4륜으로 모드를 바꿔서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2륜에서 4륜으로 바뀌었을 때는 뭐랄까 이 가속 페달의 민첩성이라든가 이런 스티어링 휠의 감각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치고 나갔을 때도 엔진 배기음이라든지 그런 건 차이는 크게 없고요. 그리고 이 4륜 모드를 기반으로 한 이 스포츠 모드를 좀 바꾸면은 확실히 2륜 모드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도 좀 더 밟자마다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이 브레이크의 느낌도 좀 더 예민해지는 것 같고 이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 살짝 이렇게 틀었을 때도 그 전보다 좀 더 약간 가볍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통통 튄다? 그런 느낌을 줘서 좀 더 가볍게 차량을 조향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가격이 가장 중요하죠. 이 차의 가격은 이 한국에서 이 캐딜락 이 XT4는 스포츠 트림, 단일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풀옵션 차량이고요. 가장 상위 트림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5,530만 원에 지금 가격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갖은 옵션들, 뭐 통풍 시트까지 해서 뭐 많은 다양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수입차를 사고 싶은데 이제 독일 차들은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너무 흔하고 좀 비싸고 근데 좀 대중차보다는 럭셔리 브랜드를 사고 싶어서 눈을 돌리면은 뭐 렉서스가 있죠. 그리고 링컨이 있고 그리고 캐딜락이 있고 제네시스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 국산차는 싫고 수입차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XT4가 이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